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중개사법령 좀비기출 특강 25강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제집 110페이지 11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문제가 길다고 쫄 필요 없다 그랬죠? 어차피 문제는 1분 안에 풀 수 있게 다 모두 내고 있습니다. 자, 11번 A시의 중개사무소 등 갑은 B시에 소지하는 을소유의 동남자요. 항상 소유자의 본능적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을소유 건축물 가로 열고 주택면적이 3분의 1이네요. 그럼 주택 이외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 복합 건물은 전부를 주택 이외 요율을 적용합니다. 상가라면 상가 요율 0.9%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 을과 평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이 경우 개공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옳은 겁니다. 이 문제는 특이한 게 두 가지죠. 먼저 아까 보신 것처럼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건물 전부를 주택 이외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 이외는 매매든 임대차든 다 요율이 0.9%입니다. 그리고 을소유주택인데 을과 평 사이에 매매와 동시에 을이 임차인으로 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죠. 이게 3동일이죠. 첫째, 이 건축물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둘째, 을과 병이라는 동일한 당사자 간에 셋째, 매매와 동일한 기회에 임대차까지 중개하면 임대차는 서비스로 중개보수 못 받고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 받게 되는 거죠. 기억,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 받을 수 있죠. 이걸 양타쳤다 그러죠. 공동중개하라고 갑이 혼자 단독으로 다 중개했죠. 양타쳤기 때문에 을에게도 보수받고 병한테 받고 그걸 양타쳤다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기억은 맞으셨습니다. 니은 갑은 B시가 속한 시도 조례에 다 틀렸죠. 여기는 주택이 아니라 주택 이외 즉 상가율을 적용하니까 주택 이외는 시도 조례가 나올 수 없습니다. 디귿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 계산은 매매계약이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맞았고 그리고 주택이 아니요 주택 이외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입니다. 중개보수 제한 옳은 겁니다. 자, 기억. 중개보수 제한 규정은 공매죠, 공매. 공매 동남처나요.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이 공매라는 건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 팔아주는 겁니다. 팔아준 거라 성격이 매매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성격이 매매에 가까우니까 이걸 매매로 봐서 이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의 태하에도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33회에 처음 나왔거든요.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꼭 알아두세요. 니은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 범위 무효죠. 그러니까 전부 무효가 아니죠. 개공은 법정 한도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초과 무효 맞았습니다. 디귿도 이제 새로운 판례죠.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에게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원칙인데 다만 약정하더라도 이 경우 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거래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도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물며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수 약정하더라도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판례와 디귿 판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13번 중개보수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개공이 과실로 돈 못 받겠죠.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과는 거래계약이 취소된 경우 개공은 중개 의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청구권, 보수 청구권 소멸하는 거죠. 오히려 개공이 책임자겠죠. 2번 개업공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로부터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죠. 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여기 이전 의뢰인에게 받습니다. 그럼 2번, 3번 묶어서 같이 비교하세요. 3번 개공은 권리를 취득 맞아요.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죠. 그래서 이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취득 의뢰인, 매수 의뢰인, 취득 의뢰인이고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인 등 이전 의뢰인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4번 개공의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공과 중개 의뢰인 간의 첫째 약정이 따르죠. 약정이 따르되 두 번째 약정이 없는 때는 중개사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맞았습니다. 즉 잔금 지급일을 말하죠. 정답 4번이고 5번 주택 이외에는 시도 조례가 나올 수 없죠. 시도 조례는 주택만 나옵니다. 그러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문제가 기네요. 자, A씨의 중개사무소는 개공값 동그라미 쳐주시고 항상 사례가 나오면 개공에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습관을 들으세요. 얘는 B씨의 소지하는 을소유 동그라미, 을소유 오피스텔 동그라미 쳐요. 가로 열고 가로는 보나마나 뻔하죠. 뻔히 이런 말 써 있습니다. 건축법령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5 이하로 나올 것이고 82 이하죠. 85 이하.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이식부엌, 전용 소세지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추었다. 이 특수한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를 매도하려는 을과 매수하려는 평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 동그라미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개공값,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 설명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보수와 실비까지 물어봤네요. 두 개를 각각 비교하셔야 돼요. 박스가 나옵니다. 자, 기억. 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씨 맞아요. A씨가 속한 시도 조례 기준에 따른다 맞았습니다. 니은 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이건 중개보수죠. 상환요율은 이 특수한 오피스텔은 매매는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3이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이건 중개보수예요. 디귿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 받을 수 있죠. 자, 리을은 여기 중개보수는 주택이 아니죠. 이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죠. 이런 특수한 오피스텔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리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5번입니다. A씨의 중개사무소는 개업공개사가 A씨의 소재는 주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매매와 매매 동그라미 쳐봐요. 임대차 동그라미 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그럼 이게 문제만 보고 3동일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상물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의뢰인이 중복되는 거 꼭 봐야 돼요. 의뢰인이 동일인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럼 개공이 아닌 개공값,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 그러니까 갑 동그라미 쳐요. 일방입니다. 쌍방이 아니죠? 자, 그럼 박스가 나옵니다. 일단 계약 당사자 중요합니다.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 그러면서 을이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이네요. 그러면 3동일 맞네요. 동일한 중개 대상물이었죠. 그다음 매매와 임대차 동일한 계죠. 그리고 동일 당사자 맞았네요. 그럼 3동일이니까 매매 계약만 적용하죠. 그러니까 임대차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에서 여기 임대차 싹 지워요. 이거 필요 없죠. 여기 중개보수 조례도 여기 임대차 다 지워요. 그래서 이것은 매매 계약만 수수료를 받으니까 임대차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자, 매매대금이 얼마죠? 2억 5천이고 2억 5천. 매매 계약에 대해 합의한 보수가 160입니다.
근데 임대차 필요 없고 A씨 보수 조례가 자 거래 금액이 2억에서 9억 매매가 0.4네요. 0.4. 그러면 매매대금 2억 5천이죠. 그럼 2억 5천 곱하기 0.4 하면 얼마죠? 100만 원이 나오죠? 100만 원. 이 합의된 금액은 무시해야 되죠. 이거 합의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 100만 원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일방이 아니라 일방이었죠. 그래서 100만 원입니다. 쌍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아무튼 중개보수 이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풀어봐서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임대차를 빼면 간단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16번 중개보수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개공이 중개업무상 과실로 돈 못 받아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과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공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 받을 수 없죠. 오히려 책임져야 됩니다. 2번 주택이죠. 주택 동그라미 항상 주택인가 주택 이외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맞았고 그 금액은 시도조례 더 넘쳐야 맞았죠. 시도조례 정하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 동그라미 협의하여 받습니다. 맞습니다. 3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공과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더 넘쳐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에 가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맞았죠. 예를 들어 잔금 지급일 맞았습니다. 4번 중개대상물의 주택 소재지와 예를 들어 주택은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있다 해보세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울에 있다 해보세요. 서로 다르면 중개보수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죠? 여러분 주택이 인천에 있고 사무소가 서울에 있으면 계약서 어디서 쓰죠? 인천에서 씁니까? 사무소 와서 쓰죠. 그러니까 사무소 오면 사무소에 중개보수 요율표 걸려 있거든요. 그걸 기준합니다. 여기는 중개대상물 틀렸고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조례에 따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원개공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죠. 이 권리관계 비용 그 실비는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죠. 한편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실비는 매수인, 임차인 등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36회 중개사법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지금 진행하는 준비 기출이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어요. 구입하실 분은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4가지 정확히 적으세요. 합격하실 분 성명,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정확히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셋 중에 하나 정확히 적어주세요. 그럼 올바른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하죠. 모든 과목 기본서 볼 필요 없습니다. 기본서 한 번 볼 시간에 요약집 5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집 합격서 3, 4번 빨리 보시고 기출문제 같이 보시면 쉽게 9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6과목 모두 기출문제집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서는 요약집 빨리 보시고 병행해서 기출문제 계속 반복하시면 전과목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